자, 이번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형식 문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학생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문형이 이 형식에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보어라는 말은 수업에서도 책에서도 맨날 수없이 듣는 말이다 보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식 문형, 즉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어가 있는 문장인데 보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고 선명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저 공식을 읽어 볼게요. 저 공식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어와 동사 다음에 보어가 왔죠. 왜 보어가 왔을까요? 보어가 온 이유가 뭐예요? 그쵸? 바로 동사 때문에 그래요. 저 동사의 뜻 때문에 그래요. 저 동사가 예를 들면 become이야. 근데 become은 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I will become. 나는 될 거야.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만 쓰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왜 완성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동사 때문에 그래요. 동사가 되다 라는 뜻인데 뭐가 될지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동사 become 얘의 뜻 때문에 문장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문장은 동사에 의해서 그 뒤가 결정된다. 그래서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고, 문장의 형태가 결정되는 모든 사건의 원흉이 바로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become이라는 동사가 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I will become a singer. I will become. 나는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a singer. 가수가 될 거야. I will become rich. 나는 될 거야. 어떻게 될 건데? rich. 부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뒤에 보어가 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 동사 뒤에 온 보어의 품사를 잘 보시면 a singer. 명사고요. rich. 부유한. 형용사예요. 이렇게 뭐뭐가 되다, 어떻게 되다 라고 할 때 저 연두색 지렁이 부분, 저 부분을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어의 두 번째 뜻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 나왔던 보어의 뜻 첫 번째가 He's a doctor. 그는 의사이다. She's pretty. 그녀는 예쁘다. 연두색 부분이 보어예요. 영어 기준입니다. 특히 형용사가 보어로 올 경우에 우리말로는 예쁜 이다 이런 말은 안 하니까 우리말 해석 때문에 뭐뭐이다 라는 해석이 안 어울릴 뿐이라 저렇게 예쁘다 라고 해석될 뿐이지 저것도 보어가 맞아요. 자, 오늘 확인하실 보어의 두 번째 뜻은 뭐뭐가 되다. 저 연두색 지렁이 부분이 보어라 그랬죠.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의사, a doctor, 얘가 보어예요. She became rich. 그녀는 부유하게 되었다. 즉 부유해졌다. rich, 제가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의 두 번째 뜻, 뭐뭐가 되다, 어떤 상태로 되다, 요게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가 보어구나 이렇게 확인하셨다면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는 뭐뭐이다. 비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뭐뭐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해석부터 제대로 돼야 이걸 활용해서 말을 하든 글을 쓰든 하겠죠. 해석도 안 되는데 그 문장이나 그 단어로 뭔 어떤 표현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보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보어답게 해석하는 게 이번 영상의 최우선 목표예요. 자, 다시 동사 become, 얘 때문에 이 become이라는 동사가 가진 뜻 때문에 뒤에 보어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동사 때문에 뒤에 보어가 와야 한다. 모든 사태의 원흉,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은 동사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사의 의미, 뜻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형식 문형의 공식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즉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왜냐면 동사의 뜻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추가적으로 써야 돼. 이 경우에 보호가 와야 된다고. 왜? 동사의 뜻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가 오는 이유는 뭐다? 동사의 뜻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동사의 뜻 때문에 보호가 오는 문형을 우리는 이형식 문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형식 문형을 만드니까, 즉 보호가 있어야만 하니까 이때 동사를 이형식 동사다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이걸 잘못 공부하면 become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온다,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동사를 공부할 때 일형식으로 쓰이면 이 동사는 무슨 뜻이고, 이형식으로 쓰이면 이 동사는 무슨 뜻이고, 이 동사가 삼형식의 의미도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뜻이고,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become, 얘는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보호가 온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출발이 잘못되면 앞으로 외워야 할 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영어 공부하시는데 정말 큰 장애물이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큰 원인이 돼요. 이형식 동사라서 보호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동사의 뜻 때문에, 뜻이 되다라는 뜻이고, 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해요. 당연히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동사까지만 쓰면 문장이 삐꾸가 돼버려서 뭔 소린지를 몰라. 동사의 뜻 때문에. 되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뭐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이 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구나. 순전히 become이라는 동사의 뜻 때문에 뒤에 이렇게 보호가 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왜? 보호가 안 오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고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해석을 하든 영작을 하든 본동사를 먼저 잘 관찰하셔야 된다고 수도 없이 강조드리는 이유예요. 자, 정리할게요. 동사의 뜻 때문에 보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가 오는 걸 그냥 이형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것 뿐이에요. 이형식이라서 보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형식 동사라서 become이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호가 와야만 하고, 이렇게 보호가 와야만 하는 애를 이형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 원인은 동사의 뜻이다. 결과가 그 뒤에 보호가 온다. 동사의 뜻이 이런 거라서 뒤에 보호가 와야 한다. 이게 결과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이형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명칭을 합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반복했던 개념, 동사 뒤에 명사네? 그러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겠구나. 동사 뒤에 형용사네? 이건 빼박 보호지. 이 개념을 머릿속에 완전히 세팅시키셔야 됩니다. 자, turn, 이 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turn, 얘의 뜻은 돌다 또는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동사를 만나면 무조건 turn, 얘는 돌다, 돌다, 돌리다, 돌리다, 이렇게 뜻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 뜻을 가지고 한국어 문장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turn, 돈다. 그녀는 뱅글뱅글 돈다. 목적어가 없네요. She turned gracefully. 그녀는 돌았다. 우아하게. 김연아 선수인가? 우아하게 회전한다는 얘기죠. gracefully. 우아하게. 요거는 부사니까. 부사는 문형에 영향을 못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거예요. 일형식입니다. 근데 이걸 turn, 일형식 동사이면 돌다 돌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turn, 돌다 라는 뜻이 있구나. 그녀가 돌았다. 그녀가 회전했다.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되네. 그럼 일형식 문형을 만들겠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과정이 가능해지면 저 뒤에 있는 일형식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문장 해석이 온전히 되면 이게 몇 형식이지? 이렇게 따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1형식, 2형식 이런 거는 문장 해석 잘 해보려고,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만들거나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목적인데, 이렇게 동사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해석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활용해서 문장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1형식이라고 부를지 2형식이라고 부를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거는요, 목적지,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장을 잘 해석하고 문장을 잘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아셨죠? 자, 강을 온전히 건넜어? 그럼 배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해석해 봤는데 해석이 잘 됐어. 그럼 몇 형식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해석이나 영작이 무난하게 잘 됐는데 이게 몇 형식인지 이런 걸 놓고 공부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문법에 의한, 문법을 위한 공부입니다.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of grammar, by grammar, for grammar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자, turn의 또 다른 뜻은 돌리다죠. 이 뜻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아는 뜻이에요. 그는 돌렸다. 이렇게만 쓰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뭘 돌렸는지가 나와야지. 그래야 말이 되지. 그래서 그는 돌렸다. 계란을. He turned the egg. 이렇게 목적어를 써야 문장이 완성이 되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 3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렇게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목적어라면 돌렸다, 계란을 이렇게 되겠고, 보어라면 되었다, 계란이 이렇게 되겠지. 보어는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니까 만일에 저게 보어라면 turn the egg, 계란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계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우엔 되다라는 뜻은 아니고 돌리다, 이게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인 거예요. 물론 동화나 만화 같은 곳에서는 마법에 걸려서 계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해석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그 이야기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지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 weather turned cold. 자, cold. 쟤는요, 추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turn, 얘의 뜻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돌다. 날씨가 돌았다, 추운. 이상하죠? 돌리다. 날씨가 돌렸다, 추운. 이상하죠? 자,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동사 뒤에 뭐가 왔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동사 뒤에 보니까 형용사 cold, 얘가 있네? 동사 뒤에 형용사, 그럼 보호인데. 보호의 뜻은 어떻게 되다, 요건데. 그럼 날씨가 춥게 되었다, 추워졌다, 요런 뜻이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동사 turn, 여기에 어떻게 되다, 요런 뜻이 있나 보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전을 뒤져봤더니 실제로 그런 뜻이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turn, 이 동사에 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알고 이걸 해석에 적용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문장을 만나면 이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turn 하면은 돌다, 돌리다 이런 뜻밖에 모르는데 뒤에 형용사가 오는 바람에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항상 동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구나. 그럼 동사 뒤에는 뭐가 있을까? 늘 확인하시는 거예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네? 그럼 보어인데. 그럼 보어처럼 해석하면 되겠구만. 자, 왜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다는 거, 이때 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는 빼박,
58,000% 보호라고 했죠. 보호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보호답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동사 turn, 여기에 내가 모르는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사 뒤에 형용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보호고, 그러면 보호답게 해석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전의 예문에 He has turned communist. 자, communist, 이거는 공산주의자라는 명사예요. 자, 이런 문장이 있지만, 그리고 뒤에 무관사 명사가 오면 보호다라는 해설도 저기에 저렇게 있지만, 그거 알면 좋고,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해석에는 지장이 없어요. 동사 뒤에 명사, 공산주의자. 그럼 목적어인가? 그는 공산주의자를 돌렸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렸을까? 그런 걸까? 자, 근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목적어로 해석하니까 좀 이상해. 그럼 보호로 해석을 해볼까? 뭐뭐가 되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아, 이게 더 자연스럽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동사의 기본 뜻을 가지고 뒤에 명사가 왔는지 형용사가 왔는지 요거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동사가 가진 많은 뜻을 다 모르더라도 뒤에 형용사가 왔어? 그러면 무조건 보호니까 보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전을 확인해 보시면 아, 그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른 단어 하나 더 보겠습니다. glow. 자, 이 glow라는 동사는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뜻으로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장하게 하다, 즉 기르다, 재배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이게 grow, 이 동사의 대표적인 뜻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두 가지 뜻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요. The tree, 그 나무는 grows, 자란다, quickly, 빠르게, 부사네요. in warm areas, 따뜻한 지역에서.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죠. 부사는 문형 따질 때 안 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형식.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e grew rice. 자, 동사 뒤에 rice, 쌀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자, 동사 뒤에 명사가 왔다는 얘기는 목적어 아니면 보호란 얘기겠죠. 목적어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기른다, 우리는 재배한다, 쌀을. 자연스럽죠? 자, 근데 동사 뒤에 저 명사는 보호일 수도 있잖아. 뭐뭐가 되다.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우리는 쌀이 되었다. 아, 요건 안 되겠다.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사람이 쌀로 변했어. 그럼 보호는 아니구나. 이상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만나시면 잠시 멈춰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생각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무조건 이 동사는 이런 뜻 저런 뜻 그런 뜻 이러면서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서는 실력이 절대로 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The sky grew dark. 하늘이 grew, 자랐다, 성장했다, dark, 어두운, 이상해. The sky, 하늘이 grew, 길렀다, dark, 어두운, 역시 이상해. 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표 의미로 해석을 해봤더니 해석이 이상해졌어요. 자, 이럴 때는 항상 동사 뒤를 살피시라 그랬죠. 동사 뒤에 dark, 어두운, 형용사네. 동사 뒤에 형용사, 그럼 보호구나, 보호. 하늘이 어둡게 되었다, 어두워졌다,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혹시나 해서 사전을 보니까 그런 뜻이 진짜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사독재 시절이라 노래도 정부에서 허가하는 것만 들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음반을 사면 건전가요라고 해서 꼭 한 곡씩 잘 듣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그런 노래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특히나 팝송은 가사가 선정적이고 과감한 게 많아서 금지곡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프린스였는데요.
When Doves Cry, Purple Rain 이런 노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수의 음반에 원래 Let's Go Crazy 이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금지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발매되는 음반에는 이 곡이 빠져 있어요. 대신에 서울 세운상가에 가면은 백판이라고도 하고 해적판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불법 복제 음반인 거예요. 자, LP판인데도 음질도 안 좋고 음반 재킷도 조잡해요. 하지만 금지곡이었던 Let's Go Crazy 얘가 들어가 있었어요. 해적판이니까 금지곡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 당시 허접한 영어 실력에 이 노래 제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Let's go, 가자, crazy, 미친, 가자, 미친. 분명히 형용사니까 이걸 억지로 부사로 해석해서 미치도록 가자. 이건 억지 해석이고 그래서 뭔가 찜찜하고 다 아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가 없어.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뭐 어디서 이걸 검색할 곳도 없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야 문법책을 보고 알았어요. 책에는 그냥 go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되다 이런 뜻으로만 나와서 해석은 일단 됐어요. Let's go crazy. 미치게 되어 봅시다. 미쳐 봅시다.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동사 뒤에 형용사? 그러면 보어인데 go 다음에 형용사? 그러면 보어인데 보어는 되다 라는 뜻인데 아하 그럼 이때 go는 가다 라는 뜻이 아니라 되다 라는 뜻이겠구나.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오 진짜 되다 라는 뜻이 있어. 자, 동사 뒤에 형용사는 무조건 보어다. 이 개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떻게 되다, 즉 become의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get, come, run, grow, fall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얼핏 우리가 흔히 보는 쉬운 단어들이지만 뒤에 형용사가 오면 해석이 얼른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법책에서는 get 다음에 형용사, come 다음에 형용사, run 다음에 형용사, grow 다음에 형용사, fall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오. 이렇게 공식으로 많이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get이나 come이나 run 이런 동사들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 그럼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공식화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부터 알고 있던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올 수 있다. 이 기본적인 필수 정보를 가지고 동사 뒤에 명사 왔어? 그럼 목적어 아니면 보어지. 근데 동사 뒤에 이번엔 형용사야? 그럼 이건 빼박 보어지. 요렇게 정리하는 게 더 간단하고 쉬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요. 이 형식 동사에 대한 더 풍부한 예문과 문제를 카페를 통해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의 퀴즈를 통해서 더 자주 반복시켜 드릴 테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보어 심화 학습 과정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문형에서 저때 나온 보어를 주격 보어라고 했죠. 주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우리가 불러요. 비동사가 만일에 쓰였다면 서술형으로 뭐뭐이다, 그는 의사이다 이런 뜻이었고요. 비동사가 아니라면 보어의 두 번째 대표적인 의미 뭐뭐가 되다,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의미, 주어가 어떤 상태로 있다, 즉 그는 조용히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주격보를 알아볼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게 he was quiet, 그는 조용했다 이런 뜻이고요. He very quiet, 그는 조용히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조용했다와 조용히 있었다는 문장이 전하는 의미가 전혀 다르죠.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주격 보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역시 이 경우에도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동사들을 보면 그 상태로 있다, 지속하다라는 의미겠구나 이런 걸 충분히 짐작하고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어떻게 되다 요런 보호랑 헷갈리실 이유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 형식 주격 보호에 관한 내용이 꽤 다양하죠. 이러니까 보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학생들이 실전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동사 뒤에 형용사야? 그럼 보호지. 이 개념 하나만 꽉 붙잡고 계시면 앞으로도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줄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